저번 시간에 이제 등차수열까지 다 했고, 오늘 등차수열 합부터 하면 되죠. 그래서 등차수열 합까지 하면 오늘 등차수열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아마 그러면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등차수열 합 볼게요. 보시면 일단 저번 시간에 등차수열 배웠었던 거, 예를 들어서 2, 4, 6 이렇게 가는 애들을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초항,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갈 때 이씩 커지는 거를 요거를 공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지?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수열에서 AN, 일반항을 찾는 게 목적이었고,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몇 N이 시작이다, 항상. DN이 시작이다. 그래 놓고 그 뒤에 뭔가 상수항이 붙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얘는 공차가 2니까 몇 N이고, 2N이고, 거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딱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뒤에 상수항은 없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등차수열의 합은 뭐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책에도 나와 있고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정석적인 방법대로 SN,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차수열의 합을 증명을 해볼 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등차수열의 합, 예를 들어서 A1, A2, A3 해서 쭉 가서 AN까지를 다 더해보겠다. 얘를 우리는 S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S는 썸이에요, 썸. 그래서 합이에요, 합. 알겠죠? 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S10은 뭐가 되는 거야? S10은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봐봐. 내가 얘를 거꾸로 한번 써볼게. AN, AN-1, AN-2 해가지고 쭉 가서 A1까지를 거꾸로 쓰면 얘도 마찬가지로 SN이 되겠죠? 맞지? 맞지? 그 상태로 내가 이 둘을 더해볼 거야. 이 둘을 더해볼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더해지고 쭉 가서 이렇게까지 더해지겠죠? 맞지? 근데 잘 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공차 D만큼 더해지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공차 D만큼 빠지네? 맞죠? 그럼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합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은 A1 플러스 A1 플러스 AN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을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을 거라고. 그럼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죠. 맞나요? 좀 항이 N개 있으니까. 근데 그건 뭐야? ESN이지. 맞나요? 그래 놓고 그러면 2를 양변에 약분을 하시면 2를 양변에 약분하면 뭐가 된다? SN, 수열의 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이게 교과서에서 말하는 증명인데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차 중항 기억나니? 등차 중항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어. AN 있고 AN 플러스 1 있고 AN 플러스 2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쪽의 합과 같다라는 게 등차 중항이었어.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 더 얘기했던 게 꼭 한 칸씩만 가야 된다 그랬니? 얘가 몇 칸씩까지는 상관없다고. 맞죠?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져만 있으면 뭐다? 이 둘의 합과 가운데 거의 2배는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다고요. 맞죠? 그 이유가 뭐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등차 중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3칸 떨어져 있으면 얘는 3D가 더해지는 거고 3칸 떨어져 있으면 얘는 3D가 빠지는 거니까 결국 더하면 D는 없어진다 라고 얘기했었죠. 맞죠? 맞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A1 플러스 A9와 A2 플러스 A8과 A3 플러스 A7은 전부 다 어떨 것이다? 전부 다 같을 것이다. 왜 같다? 얘네들은 전부 다 A5에 대하여 대칭인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맞지? 맞지? 그러면 얘를 등차 중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등차 중항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가운데 항이 있겠지, 이 수열에서. 맞죠? 그러면 그 말은 이 둘의 합은 A1 플러스 AN은 가운데 항의 2배겠네? 맞나요? 또 A2 플러스 AN-1도 가운데 항의 2배겠네? 맞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 다시 이렇게 더하면 뭐라고? 가운데 항의 2배라고? 또 이렇게 더해도 가운데 항의
2배라고? 그러니까 앞뒤로 묶었더니 가운데 항의 2배네. 맞나요? 맞나요? 그럼 가운데 항. 그럼 예를 들면 중항이라고 쓸게. 뭔지 모르니까. 얘가 몇 개 있는 걸까? 얘가. 앞뒤로 묶으면 뭐라고? 가운데 항의 2배라고. 이렇게 묶어도 가운데 항의 2배라고요. 그럼 가운데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가운데 항이 n개 있는 거와 같아요. 2개를 묶었을 때 가운데 항이 2개 만들어지니까. 전체 개수와 가운데 항의 개수는 똑같겠죠? 그치? 그래서 수열의 합을 구할 때 가운데 항의 n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봐봐. 얘. 요만큼 봐봐. 요만큼이 뭐야? 얘가 사실 가운데 항을 의미하잖아. 얘와 얘의 합의 절반이 가운데 항인 거잖아. 처음과 끝의 절반이 가운데 항인 거잖아. 거기다 뭐를 곱한 형태야? n을 곱한 형태야.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꼭 얘를 이런 식으로 써요. 얘를 초항이라고 쓰고요. 초항이라고 쓰고 얘는 마지막 항이니까 말항이라고 써. 뭐 끝항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마지막 항이잖아. 근데 너네가 수열 문제를 푸는데 얘가 뭔지를 모를 때도 있는 거야. 뭐 당연히 직접 구하면 나오겠지만 모를 때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껴있는 가운데 항을 알고 있으면 그 하나의 항만 알면 얘 하나만 알면 수열의 합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등비 수열은 그냥 정석대로 풀면 돼. 등비 수열은 정석대로 풀면 되지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얘는 뭐다? 2분의 가 붙는 이유는 2를 더했기 때문이에요. 2분의 뭐다? A1 플러스 AN. 즉 초항과 말항. 뭐 10번째 항까지 합이면 A1과 A1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래서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 n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가운데 항의 n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 있죠? 얘는 모르셔도 돼요. 얘는 모르셔도 돼요. 왜? 여기에 있는 L이 n번째 항 AN을 의미하거든? 근데 AN이 우리 뭐였어? A 플러스 n-1D 이렇게 쓰는 거였어. 맞죠? 그래서 이걸 그냥 집어넣으면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식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알겠죠? 우리는 뭐만 본다? 두 가지만 본다. 첫 번째 초항 플러스 말항을 가지고 구하는 거. 두 번째 중항의 가운데 항의 n배를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문제 보면서 하는 걸로 하고 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보시면 9번에 초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다. 그랬을 때 K항이 33일 때 초항부터 K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일반항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일반항부터 한번 구해보면 AN은 몇 N? 공차가 2니까 몇 N이 시작이다? 2N이 시작이고 초항이 7이니까 여기다가 몇을 더한다? 5를 더한다. 이건 거죠. 왜? 1 넣었을 때 7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AK가 33이래. 근데 그거는 2K 플러스 5일 거고 넘기면 28이니까 K는 14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어? 첫째 항부터 14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초항 2분의 초항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겠죠. 일반항 구했으니까. 그럼 몇이고? 7이고 더하기 말항이라는 건 K항이니까 33이라고 문제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항의 개수는 몇 개? 14개겠지. 끝입니다. 그죠?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3항이 7이고 10항이 21이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었다고. 어떤 특정 항이 나와 있잖아. 그럼 걔를 기준으로 등차 수열을 새롭게 정의 내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야? 7칸이니까 7D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 더해졌어? 14가 더해졌네? 그러니까 D는 몇일 것이다? 2일 것이다. 아, 그럼 AN은 몇 N이다? AN은 2N이다. 그랬을 때 3항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번에 3을 집어넣겠죠? 3 집어넣으면 6이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7이잖아.
맞죠? 그럼 여기다 몇을 더하면 돼? 1을 더하면 되겠죠? 됐나요? 끝났습니다. 2분의 초항 1면 3 더하기 말항 마지막 항이 뭐야? 20항까지 합이니까 20 집어넣으시면 41이겠죠?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20개. 끝입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에 얘들아 AN을 구하면 SN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끝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중요한 거야? AN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뒤에 가서 뭐가 나오겠어? SN을 주고 AN을 구하는 걸 물어보겠죠, 이제. 그치? 항상 거꾸로 가는 걸 물어보니까. 알겠죠? 그거는 뒤에 가서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보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일반항 구하시면 SN은 공식에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나오는 애다. 그래서 그냥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은 등차 수열 이거 저번 시간에 했어 안 했어? 저번 시간 했죠? 맞죠? 예성아 정신 차려. 너 또 수업 시간 한 것도 질문해. 제대로 안 듣다가 보시면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겠다. 그럼 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다? 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였어. 맞죠? 두 개의 숫자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은 거니까 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만들어졌다? 등차 수열이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마이너스 24다.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이야. 초항이 뭐니? 마이너스 10. 말항은 4. 곱하기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 하면 끝났네요. 근데 이제 보통 문제에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n을 구해. 그 다음 뭐까지 구하겠어? 공차까지 구하겠죠. 그치? 공차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다 그러면 n 플러스 1칸이 된다. 왜? 전체 항이 n 플러스 2개니까 항상 그것보다 하나 적다고. 맞죠? 그게 몇이다? 16이다, 14다 이렇게 구하겠죠. 맞지? 그래서 만약에 공차까지 구해야 되는 거면 n에다가 집어넣어서 봐주시면 되는 거고. 됐나요? 네,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1번에 부분합이라고 나와 있어.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사실 이 문제 자체는 부분합이 주어진 건 맞는데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부분합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저기서 초항부터 13항까지 합이 52고 초항부터 20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이고 초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해보래. 그러니까 S13, 그 다음 S20, 그 다음에 S30을 구하라 이거야. 맞죠? 그럼 S13은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이지. 초항을 내가 이제 A라고 쓸게. A1 말고. 그러니까 보통 초항은 1 많이 떼고 써요. 알겠죠? A 더하기 말항이 몇 항이야? 13항이지? 13항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A 플러스 몇 D? 12D라고 쓸 수 있죠? 그런 게 그럼 항의 개수? 13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야. 알겠죠?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가 방금처럼 일반항을 구할 수 있었으면 집어넣겠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몇이고? 52고. 그럼 얘는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말항이 A 플러스 19D겠죠? 항의 개수 20개고. 맞나요? 그게 몇이다?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S30은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A 플러스 29D 곱하기 30 얘가 몇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그럼 뭐 하면 돼? 딱 봐도 요거 두 개 연립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부분합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우린 앞으로. 그냥 얘는 뭐야? 합이 주어진 거야. 그걸 가지고 A와 D 구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부를 부분합은 뭐냐? 잘 봐. 내가 등차수를 몇 개를 써볼게. 그냥 2, 4,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쭉 가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가는 애가 있어. 이 씩 커지는 애죠? 그럼 내가 얘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2개씩 잘라서 더해볼 거야. 2개씩 잘라서 더해볼 거야. 이렇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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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잘라볼게. 그러면 얘 더하면 몇이니? 6이고 얘 더하면 14고 얘 더하면 22고 얘 더하면 30이고 이렇게 가겠죠.
그치? 뭐라고? 등차수를 내가 2개씩 잘라서 더해봤다고? 그랬더니 얘네들끼리 뭐야? 몇씩 커져 지금? 8씩 커지죠. 이번엔 3개씩 잘라볼게. 이번엔 3개씩 잘라볼게요. 3개 더하시면 12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3개 더하면 30이 되는 거고, 요렇게 3개 더하면 48이 되는 거야. 몇씩 커져? 18씩 커지죠. 보여? 내가 등차 수열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더했더니 걔네들도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되더라라는 게 부분합인 거야. 얘는 부분합이 아니야. 왜 아니야? 이 문제를 보고 부분합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그러면 얘는 13개고 얘는 20개고 얘는 30개잖아. 만약에 얘가 여기가 10이야. 그럼 1부터 10까지고 얘는 1부터 20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남는 거야? 11부터 20까지가 남겠지. 그치? 맞죠? 그럼 얘는 1부터 30이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21부터 30까지가 남지. 그럼 딱딱딱 10개씩 잘라지는 거지. 맞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될 거야? 등차 수열이 될 거야. 이걸 우린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라고. 이렇게 잘려져 있는 애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려져 있는 애들을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의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해. 근데 한 단계만 더 하자. 봐봐. 얘 몇씩 더해진다고? 8씩 더해진다고? 얘 몇씩 더해진다고? 18이 더해진다고? 맞죠? 얘네들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거냐면 잘 봐. 2개씩 잘랐어. 요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 몇 D가 더해지겠니? 2D가 더해지는 거 괜찮아? 왜? 2개씩 잘랐으니까 2칸 넘어가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몇 D가 더해지겠니? 2D가 더해지겠죠? 그러면 2개씩 자르니까 총 몇 D가 더해지는 거야? 4D가 더해지는 거네. 그래서 얘가 8인 거야. 2 곱하기 4 해서. 그럼 18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3개씩 잘랐어. 이렇게 자른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몇 D가 더해지고 3D가 더해질 거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몇 D가 더해지고 3D가 더해질 거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몇 D가 더해질 거다? 3D가 더해질 거다. 그럼 전체 몇 D가 더해진다? 9D가 더해진다. 2칸씩 갔더니 4D가 더해져. 3칸씩 갔더니 9D가 더해져. 지금 내가 적은 예시처럼 10칸씩 가면 그럼 몇 D가 더해지겠어? 100D가 더해지겠죠. 왜? 하나당 10칸씩 가는 거니까 10D야. 근데 그런 게 몇 개씩 잘려 있어? 10개씩 잘려 있잖아. 그럼 5개씩 자르면 25D가 되는 거야. 20개씩 자르면 400D가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 새로운 수열에 대한 공차가. 이해됐니? 항상 제곱수로 갑니다. 왜? 3개씩 자르면 당연히 3칸씩 넘어갈 거잖아. 4개씩 자르면 당연히 4칸씩 넘어갈 거잖아. 근데 그게 4개씩 자르겠다는 건 4칸씩 넘어가는데 4개씩이야. 4, 4, 16D가 되는 거죠. 이해돼?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그 문제를 어디다 적용시킬 수 있다? 요 밑에 보시면 532번 봐봐. 532번. 532번에 등차 수열 AN의 초항부터 8항까지 합이 100사래. 그래놓고 뭐라고 돼 있다고? 9항부터 16항까지가 360이래. 그래놓고 초항부터 24까지를 물어보고 있다고. 뭐야? 8개씩 잘려있잖아. 맞지? 그럼 얘를 보자마자 아 얘는 부분합이구나. 만약에 개수가 달라? 그러면 위에서처럼 이렇게 풀면 돼. 그냥 공식으로. 단순 연산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 초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 104인 거고 9항부터 16항까지의 합이 360인 거고 A17부터 그럼 A24까지의 합은 몇일까? 이걸 보겠다고? 그러면 얘네들 8개씩 잘려져 있는 거니까 등차 수열일 거다. 그러면 몇이 더해지니? 256 더해지는 거 괜찮아?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몇이 더해질 거야? 똑같이 256이 더해질 거라고. 그럼 몇이 나와? 6에 1에 6 괜찮아? 근데 우리 616 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물어보고 있어? 초항부터 24까지 합을 물어보고 있다고. 그럼 뭐 하면 돼? 얘네 3개 다 더하면 답이겠죠. 괜찮아? 만약에 너네한테 공차를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몇 개씩 잘려있다? 8개씩 잘려있다. 그럼 얘는 몇일 것이다? 그거의 제곱인 64D일 것이다. 그러니까 D는 4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이해됐니? 당연히 지금처럼 부분합을 주고 그 이외에 다른 걸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럴 땐 뭘 구해야 돼? 초항과 공차를 구해서 다른 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에서
공차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초항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안 풀어도 된다고.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저 부분한 문제를 보자마자 얘는 64D, D는 4. 그러면 얘 가지고 구하면 끝이잖아. 초항 몇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 부분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걸 우리는 부분합 문제라고 부를 거고 뒤에 가서 그 부분합 문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할게요. 연습 문제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등차 수열 전체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갈 거야.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을. 그럼 봐봐. 등차 수열은 뭐다? dn으로 시작하는 무언가다. 맞나요? dn이라고 쓰니까 an 같네. d 곱하기 n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이다 라고 얘기했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형태일 거야? 직선의 형태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지금부터 이제는 뭘 해볼 거냐면 SN이 도대체 어떤 형태인지를 볼 거야. SN은 우리 아까 어떻게 구했다?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썼어.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식 집어넣어서 하는 거는 외우지 말라 그랬어. 문제 푸는데 쓸모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저 SN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 얘에다가 A 플러스 N-1D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이렇게 더해지는 거니까 2A 플러스 N-1D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걸 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dn 제곱 플러스 a-2분의 1 dn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다 정리한 다음에 n에 대하여 정리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식을 외워라가 아니야 절대.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성질만 뽑아낼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지울 거야. 자, 봐. 첫 번째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나오는 거나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가 나오는 거나. 근데 그게 2차는 2차인데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 dn 제곱이겠구나. 이게 첫 번째야. 알겠어? 등차 수열의 합의 최고차항은 무엇이다? 2분의 1 d다. 얘는 몇이었어? dn이었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몇으로 줄어? 절반으로 줄죠. 또는 이렇게 넘어가면 두 배로 늘어나죠. 그 다음 두 번째 얘인데 얘는 몰라도 돼. 얘는 몰라도 돼. 그 대신 뭐가 중요하느냐? 여기에 있는 상수항 있어 없어? 없어. 상수항 너네 다항식에서 또는 함수에서 상수항 어떻게 구해?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상수항 나오니? 잠시만. 그래서 봅시다. 봐봐. SN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죠. 너네 다항식에서 상수항 구할 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상수항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S0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 수열은 항상 몇 번째 항부터야? 첫 번째 항부터잖아. 그러니까 0항이라는 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S0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0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근데 뭐 S0이 1이야. 그럼 돼,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최고차항의 수가 2분의 D인 2차 함수의 형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수항이 없다라는 거.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성질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러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느냐?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은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하는 오해가 있어. 뭐냐?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어디서 만들어져? 어디서 만들어지겠니? 꼭지점에서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SN이라는 걸 구해놓고 꼭지점을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그렇게 풀면 틀리니까 오해라고 얘기했겠지. 봐봐. 우리 여기서 구해볼게 한번. 어차피 안 쓸 거긴 한데 구해볼게. 마이너스 2a분의 d야. 2a분의 b야. 맞죠? 꼭지점 축은. 그러면 n이 몇일 때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d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 d일 때야. 맞아?
근데 N은 수열에서 얘들아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잖아. 근데 얘가 자연수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맞죠? 맞죠? 그럼 꼭지점을 구했을 때 N값이 자연수가 아니면 맘대로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차 함수의 꼭지점으로 저 문제를 풀지 않는다고요. 풀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푸냐? 어떻게 푸냐? 그냥 2차 함수의 합의 성질을 볼 건데 잘 봐. 만약에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얘는 내가 초항까지 더하면 합이 2고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 합이 6이고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합이 12야. 그러니까 더할수록 합이 계속 어떻게 돼? 합이 계속 커지지. 맞죠? 합이 계속 커지면 최대값은 존재해 안 해? 안 해. 최소값은 어디야 그러면? 2가 최소값이겠지. 이런 문제를 너네한테 내겠냐고. 너네가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내겠냐는 거야. 당연히 안 내겠죠. 그치? 그치? 그럼 당연히 어떤 문제를 내느냐? 이런 문제를 내요. 10, 7,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더하면 10, 17, 21, 22야.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어떻게 돼? 줄어들지. 왜? 음수를 더했기 때문에 줄어들죠.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만들어져? 최대값은 여기까지 합이 최대값이겠지. S4가 최대값이겠지. 그럼 반대로 점점 커지는 거 써볼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5 이렇게 가. 그럼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고 여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커지지. 그럼 얘는 무슨 값이 존재하겠어?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그럼 잘 봐봐. 최대 최소는 결국 어디서 만들어져? 부호가 바뀌기 전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에서 절대 이 꼭지점으로 안 푼다고요? 왜? 그 꼭지점이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는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꼭지점이 자연수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풀 거야. 있을 때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아예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시작부터. 괜히 어려워져. 알겠죠?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뭐다? 부호가 바뀌기 직전까지 봐라.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는 부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음수로 바뀌는지, 언제 양수로 바뀌는지를 알려면 무슨 항을 구해야 돼? 일반항을 구해야겠죠. 일반항을 구해야 어디서 바뀌는지 알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래서 등차 수열 합의 최대 최소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항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초항이 7이고요. 초항이 7이고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고 S3은 S5래. 여기까지 괜찮아? 얘를 한번 보면 S3이라는 건 얘들아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원래는 2분의 아까 했던 거 뭐 A 플러스 뭐 A 플러스 2D 해가지고 쓰는 거야. 알죠? 그거 가지고 방정식을 써서 만드는 건데 얘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S3을 반대로 넘겨볼게. 왜냐면 우리가 수열의 합에 대한 관계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그럼 S3을 넘겨봐. 그럼 S5-S3은 얘는 1항부터 3항까지 얘는 1항부터 5항까지야. 그럼 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요거 괜찮아? 다시 얘가 S5야. 내가 S3이야. 얘는 1, 2, 3, 4, 5를 갖고 있어. 나는 1, 2, 3을 갖고 있어. 그럼 얘에서 얘를 빼. 그럼 뭐 남아? 4, 5 남는 거 아니야? 그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 수열의 합끼리 뺐어. 그러면 똑같은 애들은 싹 빠지고 남는 애들만 적을 수 있는 거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가? 근데 그게 몇이다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0이다라고 나왔네. 맞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A4는 뭐라고 볼 수 있고 초항 줬으니까 7 플러스 3D라고 볼 수 있고 A5는 뭐라고 볼 수 있어? 7 플러스 4D. 그러니까 몇 D는 7D는 마이너스 14. D는 마이너스 2 구한 거죠.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이거 원래 어떻게 풀 수 있는 거라고? 2분의 뭐 해가지고 공식 집어넣어서 풀어도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풀었을 때 지금은 3과 5니까 괜찮은데 미지수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져.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마시고 수열의 합의 관계성이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보자. 지금처럼 관계성을 따져서 일반항으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결국에. 알겠죠? 왜? 수열의 합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일반항으로 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AN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초항. 다시 DN이니까 마이너스 2N. 그 다음 1 넣었을 때 7 나와야 돼. 초항이 7이니까. 그럼 더하기면 9.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근데 우리는 언제를 보겠다고? 음수로 바뀌는 시점을 보겠다고. 그럼 n이 몇일 때부터 바뀌겠니? 당연히. 요 정도 계산은 빠르게 할 수 있죠? n이 5일 때부터 바뀌겠네? 그럼 최대값은 그 전까지. 부호가 바뀌기 전까지야. 그러니까 몇이 최대값이야? S4가 최대값인 거죠. 그럼 S4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초항 1 집어넣으시면 7 더하기 S4니까 4항이 마지막 항이야. 그래서 4 집어넣으시면 1 곱하기 항의 개수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꼭지점이 자연수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풀어도 된다 그랬잖아. 사실 이 문제에서 들어와서 말해. 응? 채점 기준이 안 써있다고? 해설만 써. 응. 꼭지점이 자연수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풀어도 된다 그랬죠. 그럼 잘 봐. SN은 2차 함수야. 근데 3 넣었을 때와 5 넣었을 때가 같아. 그럼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야? 4에 대하여 대칭이죠. 그럼 얘는 축이 4라는 확신이 있지. 그러면 4에서 최대값이겠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 있는데 결국에 생각을 해봐. 그럼 4에서 최대값인 거 알겠어. 근데 그 최대값 몇인지는 어떻게 구해? 결국 얘를 알아야 돼. 결국 얘를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하게 풀려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알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4에서 최대값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맞죠? 그냥 뭐 한 단계 정도 줄어드는 건데 뭐 이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니까 사실. 그래서 별로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수가 아니면 어차피 못 쓰니까.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533번도 마찬가지로 일반항 구해서 최소값이니까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 처음에 음수로 시작했으니까 언제 양수가 되는지 따져서 그 전까지 더하시면 최소값이 나와요. 알죠? 그래서 빨리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3번, 14번이 등차수열의 활용입니다. 등차수열의 활용. 그래서 13번에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 봐. 여기서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찾으래. 그럼 뭐부터 시작이니? 1부터 시작이야. 얘들아. 1부터 4 아니야. 1부터야 항상. 알겠죠? 1, 4, 7 쭉 가서 몇 가지 가겠니? 몇 가지 가는 거야? 원래는 100가지인데 지금 100 미만이잖아. 100이 포함되지 않죠? 그럼 몇 가지 가는 거야? 97까지 가겠네. 97까지 가겠네. 맞죠? 얘네들을 다 더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인 걸 알 수 있다. 몇씩 커지는 3씩 커지는 등차수열인 걸 알 수 있다. 해서 그걸 가지고 구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들 또는 3의 배수들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 다 똑같아. 걔네들은 전부 다 이미 등차수열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그럼 등차수열 어떻게 구해? 등차수열의 합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쓰지.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돼? 어차피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들은 등차수열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뭐만 알면 돼? 초항과 말항과 항의 개수. 맞죠? 그리고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얘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 내가 질문해 볼게. 1부터 100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야? 33개야.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도 33개일까? 무조건 그럴까요? 생각해봐. 1부터 100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는 33개야. 그럼 나머지가 1인 애들은 33개일까? 1부터 100까지 하면 나머지가 1인 애들 34개 나와요. 배수의 개수와 나머지가 같은 숫자의 개수는 항상 같진 않아. 알겠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 얘 때문에 틀려. 그럼 학교 시험에서 너네가 학교 시험에서 내는 학교 선생님 입장이야. 그럼 같은 경우를 내겠니? 다른 경우를 내겠니? 당연히 다른 경우 내는 거 아니야?
조금만 생각을 해봐. 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봐. 애들이 대부분이 그냥 배수의 개수와 나머지가 같은 숫자의 개수는 같을 거야 라고 하고 쓰게끔 유도를 하겠죠. 알겠어? 근데 뭐다? 아니다,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알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초항과 마랑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개수가 몇 개일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 이거 할 때 초항과 마랑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안 찾고는 못 풀지. 그래서 초항과 마랑을 가지고 항의 개수를 찾아낼 거야. 그걸 사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잘 봐. 얘가 초항이고요. 얘가 말항이에요. 그 안에 공차가 몇 개 있는지 볼 거야. 어떻게 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 더해졌다? 96이 더해졌다. 몇씩? 3씩. 몇 번 더해진 거야? 32번 더해진 거지. 그럼 항의 개수는? 공차가 32개면 항의 개수는 33개 이렇게 된다고. 근데 방금 했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 100이 추가돼. 그럼 30 몇 개가 돼? 4개가 되잖아. 여기까지가 33개였다고. 그럼 100이 추가되면 34개가 된다고. 얘는 100 미만이니까 요 33개와 요 33개가 같게끔 설정이 된 거고 학교 시험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다르게. 그 따지시라고요. 그럼 만약에 마지막 항이 100이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 커졌다? 99가 커졌구나. 근데 공차 3이 몇 번 커진 거구나. 그러면 33번 커졌구나. 그러면 항의 개수가 몇 개겠구나? 34개겠구나. 이렇게. 왜? 어차피 우리는 초항과 말항을 찾아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 한번 봐봐. 534번 보세요. 똑같아.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찾으래. 나머지가 2인 거 찾으래. 그러면 뭐부터 시작이야? 항상 우리 초항 적어야 되니까 2분의 초항 102가 시작일 거고 말항은 뭘까? 197이 말항이겠죠? 맞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마지막 항의 개수가 중요한데 100에서 200까지 100이니까 100을 5로 나누면 20개겠구나. 확정 지을 수 없다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 커졌다? 95가 커졌는데 몇씩 커졌겠어? 당연히 5씩 커졌을 거고 몇 번? 19번 커졌네. 그럼 항은 몇 개겠네? 20개겠네. 이렇게 쓰라고. 엄청난 계산이 아니잖아. 내가 저번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안에서 끝나는 거야. 그런 다른 거 없다고. 다른 거 없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면 굉장히 쉬운 단원이 수열이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못하면 손도 못 대는 게 수열이야. 대충 외워서 풀면 망합니다. 여기서 작년에도 어떤 애가 있었냐면 걔가 이제 미적분을 수능으로 보는, 그러니까 너네 기준에서는 너는 이제 다 통합됐으니까 확통을 보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수능본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미적분, 너네 기준으로 미적분 2를 수능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과 학생 중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걔도 항상 수능을 보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오는 애야, 수학이. 막 그렇게 막 완전 최상위권처럼 막 96점, 100점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항상 88점, 84점은 나오던 애야. 88점이면 1등급, 84점이면 2등급인 거거든? 그 정도가 나오던 애야. 근데 걔가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애가 수열만 못해. 실제로. 그래서 수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2등급을 받고 수열 문제가 쉽게 나오면 1등급을 받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열 문제는 이해하고 푸느냐에 따라서 수학 실력이랑은 상관이 없어. 왜? 수학을 아무리 못해도 덧셈 뺄셈은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푸셔야 돼요. 걔도 뭐 당연히 내신 레벨에서는 어떻게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했지. 근데 그때 걔는 내신에서도 수열 때문에 힘들어했던 애긴 해. 사실 기말고사 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잘 봐놓고 결국에 이제 기말고사 때 수열 때문에 몇 문제 틀려가지고 점수가 떨어진 애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수열은 수학적 실력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그거랑은 좀 별개로 덧셈 뺄셈 못하는 건 아니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푸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단원이 수열이다. 그만큼 쉬운 단원인데 그만큼 어려운 단원이야.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4번 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와 y는 2x 사이에 y축에 평행한 선분 10개를 그렸어. 그랬을 때 이들 중 가장 짧은 거, 그러니까 얘의 길이가 3이고요. 이들 중 가장 긴 길이 얘가 11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전체 합을 구해보래. 전체 10개를 그었대.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치, 위에서 아래를 빼죠. 근데 위에가 2x고 밑에가 x지. 그럼 이 길이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죠. 그치? 맞죠? x에다가 아직 몇을 집어넣는지 몰라. 얘는 뭐 당연히 3이니까 3을 집어넣을 거고 얘는 10이니까 12를 집어넣겠지.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이 일정한 간격이라 그랬지 정확히 몇인지는 안 줬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일정한 간격이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계산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선분의 길이가 x잖아. x에다가 내가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를 집어넣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이 뭐가 돼? 등차 수열이 되죠. 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식? 1차식. 근데 하필 선분의 길이가 1차식인데 그 x값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들을 집어넣겠다고. 그럼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될 거다. 그럼 얘는 뭐가 돼?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건데 초항과 말항을 줬네요. 합은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얻어가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결국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y는 2x 결국 무슨 수열이야 얘도? 1차식이니까 얘를 등차 수열로 해석할 수 있어. 당연히 얘 자체는 함수야. 근데 어떻게 하면 x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를 집어넣으면 걔는 등차 수열이 만들어질 거라고. 마찬가지로 얘 y는 x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럼 우리가 구한 새로운 선분의 길이는 이 둘을 뭐 한 거야? 뺀 거야. 그랬더니 무슨 수열 만들어져? 등차 수열 만들어져. 왜? 왜 그런 거야? 1차식이잖아. 1차식을 뺐잖아.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그 말은 등차 수열을 뺐잖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럼 등차 수열끼리 더해도 등차 수열이겠죠. 그때의 초항은 두 등차 수열이 있어. 예를 들어서 A에는 2m 플러스 3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 그 다음에 B에는 3m 마이너스 1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 내가 이 둘을 더했어. 이 둘을 더해서 더한 수열을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만들어 볼게. 그럼 걔네들은 뭐가 될 건데? 5n 플러스 2가 되겠지. 등차 수열인 거 확인되지. 초항을 보자고, 초항을. 초항을 보면 몇이야? 5야. 얘 몇이야? 2야. 얘 몇이야? 7이잖아. 어떻게 됐어? 초항끼리 더해줬죠. 공차 몇이야? 2고 공차 몇이야? 3이야. 더했더니 공차 몇으로 바뀌었어? 5로 바뀌었지. 등차 수열 합은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차도 등차 수열. 근데 그때의 초항과 공차도 더하고 빼고 하시면 돼요. 그대로. 괜찮니? 그것까지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그럼 앞으로 어떤 직선이 나오든 상관없는 거야. 어떤 직선이 나오든 직선끼리 뺐어. 그때 선분의 길이 이렇게 구하래.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모인 거 알 수 있어. 보자마자 이제는 등차 수열이구나. 1차식일 거니까. 1차끼리 뺐으니까. 됐나요?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옵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 그 밑에다가 내가 y는 x제곱을 그렸어. 그래서 이 길이를 보겠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겠죠. 왜? 2차 길이 뺀 거지만 빼면 지워지잖아. 뭐가 남으니까? 3x 플러스 1이 남으니까 이 길이도 등차 수열이겠구나. 왜? 1차식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5번 봅시다. 얘들아, 내가 거듭 강조하지만
등차 수열을 잘하면 수열을 잘할 수밖에 없어. 등차 수열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등비 수열에 갖다 쓰는 거야. 근데 등비 수열은 전부 다 공식으로 풀 거야. 그래서 오히려 등비 수열이 마음이 편해. 그런데 수열을 이해 못하면 어차피 공식으로 푸는 것도 못 풀어. 어떤 상황에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게 여기서 잡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항상.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등비 수열로 그걸 다 정리할 수 있었으면 등비 수열이 먼저 나왔겠지. 맞죠? 등차 수열이 먼저 나온 이유가 뭐야? 등차 수열을 정확히 공부하면 수열이 쉬워져서 그런 거야. 그리고 수열이 쉬워져야 등비 수열이 쉽고 등비 수열이 쉬워져야 뒤에 시그마가 쉬워. 수열의 합 시그마. 그러고 나서 하는 수학적 귀납법은 별개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굳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라고 했던 이유가 수학적 귀납법은 별개야. 근데 별개로 그냥 외워서 암기로 푸는 거야. 그래서 되게 쉬워. 그렇죠? 너네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너네 귀류법 생각해봐. 1학년 때 배웠던. 처음 들을 땐 어려운데 결국 학교 시험에 많이 안 나오잖아. 그리고 그때 공부할 때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몇 개 외우고 끝났잖아. 일단 머리로는 이해는 해야지 어떤 건지는.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귀류법, 그냥 수학적 귀납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데 일단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등차수열 같이 봅시다. 보시면 AN의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다. SN이 얘일 때 뭘 구해라? 얘와 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죠. 뭐다? 우리는 지금까지 AN을 가지고 SN을 구하는 과정을 연습해왔다. 그거는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든 뭐 어떻게 하든 계산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부터 뭘 하겠다? SN을 줄 테니 그걸 가지고 AN을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SN 안에 SN이라는 건 뭐야? 1부터 N까지 A1부터 AN까지 다 더하는 거지. 그러면 요 안에 SN 안에 이미 AN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SN이라는 게 뭐라고? A1부터 쭉 가서 AN까지 더해봐라 이 말이라고. 그러면 사실 SN 안에 SN 안에 AN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뭘 하겠다 지금부터? SN을 가지고 AN을 구해보겠다라는 거라고. 그럼 요만큼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넘겨버리면 되잖아. 어차피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맞나요? 이만큼이 뭔데? 이만큼이 뭐야? 얘들아? 이만큼이 뭐야? 이거 괜찮아? Sn-1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 결론. AN은 어떻게 구한다? Sn-Sn-1로 구한다. 괜찮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N은 항상 2부터예요. 왜? 1 집어넣으면 S0이 만들어지잖아. S0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괜찮니? 그러면 A1은? 여기다가 2부터만 집어넣을 수 있으면 A1은 어떻게 구해? 여기다 1 넣어봐. 여기다 1 넣어봐.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없는 거잖아. A1부터 A0까지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없는 거잖아. 뭐야? S1과 같네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저기서 말하는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아니야. 알겠어?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내가 왜 이렇게 부르겠어? 모든 수열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 수열이 종류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얘가 바뀌어? SN식이 바뀌어? SN이 1항부터 N항까지인데 뭐 등비 수열로 가면 1항부터 뭐 2N까지가 SN이라고 부를까? 아니잖아. SN에 대한 표현은 모든 수열에서 다 동일해. 그럼 이 식은 모든 수열에서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등차 수열에서는 얘를 안 쓸 거예요. 일단 봐. 1번 봐봐. SN은 N제곱 플러스 3N-1이래. 쟤는 등차 수열이야? 아니야? 아니야. 왜?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인데 뭐 때문에?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정확히는 쟤를 써보면 두 번째 항부터 시작되는 등차 수열이 나와.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근데 우리 항상 수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초항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쟤는 등차 수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 2, 4, 6, 8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지. 누가 근데 여기서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얘는 등차 수열이 그냥 아닌 거야. 맞아? 그 이유가 뭐냐? 이 뒤에 상수항 때문에 그래. 상수항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아,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한테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쟤 등차 수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등차 수열이 아닌데 어떻게 푸냐? 얘 말고 없다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등차 아닌 등비야. 두 개밖에 없어. 그걸 제외한 무언가가 나오면 얘 말고는 없어, 쓸게. 왜? 얘는 모든 수열에 다 쓸 수 있는 애야. 근데 그 외의 모든 공식들은 등차 아니면 등비에서만 쓰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이 아닌 게 나왔어. 뭐 써야 돼? 얘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저기서 봐봐. A1 더하기 A7 구하래. 그럼 A1은 뭐고? S1.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1, 3 마이너스니까 3이에요. A7은 7 집어넣어. 7 집어넣어. 뭐야? S7 마이너스 S6.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어려워. 7 넣고 6 넣어서 빼는 거 못해? 아니잖아. 맞죠?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왜?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 어디다 쓴다? 모든 수열에 다 쓴다. 근데 오히려 등차 수열에서는 안 쓸 겁니다. 왜 안 쓸 거냐? 잘 봐. 아까 얘기했던 거야. 좀 어려울 수 있어. 내용이 좀 많다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얘도 등차 수열도 수열이니까 얘 그냥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암기로 풀 거면 사실 선행하는 이유가 없잖아. 뭐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단순 암기로 풀 거면. 그리고 자꾸 등차 수열에서만큼은 등비 수열에서는 그렇게 풀어줄 거야. 걱정 마. 알겠죠? 등차 수열에서만큼은 좀 어렵게 갑시다. 이게 좀 확장시켜서 봅시다. 잘 봐. 아까 얘기했던 거야. 등차 수열에서만 적용되는 걸 봐야 돼. SN은 뭐였다고 시작이? 2분의 1 dn 제곱이 시작이었다고. 뒤에 건 볼 필요 없다고. AN은 뭐가 시작이라고? dn이 시작이 내라고. 맞죠? 우리 근데 뭘 만들겠다고? 이 SN을 가지고 AN을 만들겠다고요. 그럼 최고차 항해수가 몇 배가 되네? 2배가 되네? 얘 지금 등차 수열이 아니야? 2차식이면서 상수항 없으니까 등차 수열이지? 얘 가지고 AN을 구하겠다고? 그럼 몇 N으로 바뀌어? 2N으로 바뀐다고? 근데 뒤에 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뭐로 따지면 되겠어? 얘로 따지면 되겠죠. 얘는 모든 수열에 적용된다니까? 1 넣으면 몇이야? 2. 얘 1 넣으면 몇이야? 끝이네. 끝이네. 답은? K는 10. 됐어? 됐어?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뭐해 지금? 원래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K 집어넣는 거야. 어떻게 해? 아, SK-1이 20이구나. 이거 풀고 있어야 돼. K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지 말라고.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이잖아. 뭐다? 등차 수열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이 규칙을 갖다 쓰라고. 뭐다? SN을 가지고 AN을 만들 때 최고차 항해수가 2배가 된다. 아, 그럼 그 뒤에 상수항을 어떻게 보냐? 얘로 봐라, 얘. 1로 쓸 때 같아야 된다.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등차 수열이 아닌 수열에서 많이 쓰고 등차 수열은 이렇게 풉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풀면 눈으로도 풀 수 있어, 저거. 봐봐. 537번 봐봐.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쉬워진다니까?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해야 되는데 K가 몇이야?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려면 말 그대로 제가 등차 수열의 합이려면 K는 몇이야? 0 끝이라니까? 상수항이 있으면 등차 수열이 아니라니까? 상수항이 없어야 등차 수열이라고. K는 0이야. 그럼 K에다 0 집어넣고 일반항 구해보자. AN은 몇 N? AN은 몇 N? 2N. 1 넣으면 마이너스 1. 얘도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끝이라고. 그쵸?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게 사실 이건 여기서부터 그냥 부수적인 거야. 듣고 그냥 흘려버려도 돼. SN과
AN의 관계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배가 되거나 최고차항의 수가 절반이 되는 게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 1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예요. 사실 미분이라는 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미분이라고 부르고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는 걸, 그 다음에 1차식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드는 거를 적분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등차 수열에서 특히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랑 미분 적분과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 근데 이제 수열은 자연수 범위에서만 존재하는 애고 미분 적분은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 그렇지만 최고차항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근데 무슨 그런 건데 일단 이렇게 넘어갈 때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연습 문제 봅시다. 연습 문제. 방금 했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자. 544번 봐봐. 544번 이거 등차 수열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못 써? 얘 쓰는 거야. 양쪽에 1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이야. 10 넣고 군어서 뺐을 때 같다 하면 끝이야. 어렵게 푸는 게 아니야 절대. 알겠죠? 왜?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이거 말고는 없는 거야.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돼.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푸는 거고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모든 수열에서 쓰는 거야. 등비 수열 가가지고 이거 모른다 그러지 마. 알겠어? 나중에 가가지고 수열의 합에서, 그러니까 수열의 합 시그마에서도 나오는 거고 뒤에 가서 수학적 귀납법에서 점화식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알겠지?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이 아닌 모든 수열에서 다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등차에도 쓸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548번. 아까 얘기했던 거다.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이다. 맞죠? 그 과정에서 초항도 더해지는 거고 공차도 더해지는 거다. 잘 봐. AN과 BN이 둘 다 등차 수열인데 초항의 합이 5고 공차의 합이 -1에 각자는 모르겠지만 합은 준 거야. 그럼 우리는 AN 더하기 BN을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보면 그 CN은 초항이 뭐고? 5고 공차가 뭐인? -2인 등차 수열 2겠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고. 맞아? 각자는 안 줬지만 합을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밑에 거 봐봐. 1부터 18, 1부터 18이야. 내가 얘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이렇게 쓰고 쭉 가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C1부터 C? 발음이 좀 그런데 여기까지 합이죠. 맞죠? 하필 내가 여기다가 C를 써가지고 무튼 맞죠? 얘 구하는 거잖아. 끝났지. 2분의 초항 불러. 초항 5 더하기 말항은 18항이야. 맞죠? 그럼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겠어? 17번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맞지? 괜찮나요? 곱하기 항의 수 몇 개? 18개. 됐나요? 그 밑에 거 바로 549번. 얘들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자. 내가 그렇게까지 등차 수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떡하냐? 정신 차리려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549번 보세요. A1부터 A10까지가 10인데 A11부터 A20까지가 50이래. 쟤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부분합. 그냥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어. 얘와 얘를 보자마자 부분합부터 떠올라야 돼. 10개씩 잘라놨잖아. 맞니?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 A1부터 A10까지가 10이고 A11부터 A20까지가 50이야. 그러면 A21부터 A30까지는 몇이야? 90이고 A31부터 A40까지는 몇이야? 130이고 계속 갈 수 있다고? 지금 문제에서 뭐 물어봐?
얘부터 얘까지. 답은 220. 부분합을 줘놓고 부분합을 안 쓰겠니? 뭐 너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쓰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잘려있는 게 딱 나오자마자 아 부분합이구나. 만약에 이게 뒤에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볼 때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그럼 뭘 활용한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D? 100D. 왜? 10개씩 잘라놨으니까 10의 제곱 들어간다고. 5개씩 자르면 5의 제곱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어? 알겠어? 10개씩 잘라놨으니까 얘가 100D다. 아, 근데 100D가 40이구나. 그러니까 D는 10분의 4구나, 5분의 2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거 활용해서 풀겠죠,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른 문제여도. 알겠죠? 부분합을 줬으면 부분합을 이용해라 라는 소리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실력업 문제는 다음 시간에 푸는 걸로 하고요. 생각보다 수열이 진도가 안 나가지네. 실력업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552번 한번 풀어보세요. 552번 풀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볼까요? 보고 마무리합시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할 거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얘를 일단은 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SK는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이잖아. 근데 초항이 뭔지 모르니까 초항을 A라고 쓰고 더하기 말항이 AK죠. 맞지? 그럼 AK는 어떻게 쓰면 돼? 초항 A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다? K-1번 더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 놓고 항의 개수가 K개다.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S의 K 플러스 2는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말항은 이번에 공차 2를 K 플러스 1번 더하내죠. 그래 놓고 거기다 뭐를 곱하면 항의 개수인 K 플러스 2를 곱하면 그게 몇이다? 마이너스 12다. 괜찮니?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개를 연립해서 푸시면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왜?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답이 나와.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아마 그리고 답지에 이렇게 풀려 있을 거고요. 그런데 잘 봐. 우리가 얘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는 또 수열의 합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가 하나는 K고 하나는 K 플러스 2잖아.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SK 플러스 2에서 SK를 빼면 뭐가 남는 거야? A, K 플러스 1이랑 A, K 플러스 2 남는 거 괜찮아? 괜찮아? 그럼 그게 몇인데?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6을 뺐으니까 4겠네? 내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등차 수열에서 어떤 특정 항을 구할 수 있으면 걔를 기준으로 등차 수열을 다시 해석할 수가 있다고. 꼭 공차에 꼭 초항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볼 거야. AK 플러스 1을 기준으로. 그럼 얘는 AK 플러스 1에다가 몇을 더한 게 돼? 2를 더한 게 돼. 공차가 2니까. 그러면 넘기면 2고 따라서 AK 플러스 1은 뭐가 돼? AK 플러스 1은 1이 되죠. 특정 항 구했지. 그럼 얘를 가지고 저 SK를 다시 한번 볼게요. K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 이제는 A를 구할 필요 없어 얘들아. 봐봐. 얘를 가지고 SK를 구할 거야. SK라는 건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고 그게 마이너스 16 이렇게 쓰는 거였다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냈었던 거라고. 근데 이제는 뭐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보자고. 그럼 얘를 기준으로 AK는 몇이 되겠니? AK는 AK 플러스 1을 앞으로 몇 칸 간 건데? 앞으로 한 칸 간 거잖아. 그러니까 몇만큼 빠지면 돼? 이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 공차가 2니까. 다시 얘를 기준으로 얘를 바라보면 몇 칸 앞으로 간 거야? 얼마나 앞으로 간 거야? K칸만큼 앞으로 간 거죠. K 플러스 2고 1이니까. 그럼 몇만큼 빼면 돼? 마이너스 2K가 되겠네요. 여기서 빼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K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K제곱은 16, K는 끝인 거죠. 됐어? 괜찮아? 다시 어떤 특정 항을 구할 수가 있다. AK 플러스 1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거기서 앞으로 한 칸 간 거니까 이만큼 빼면 되는 거고 거기서 앞으로 K칸 간 거니까 2K만큼 빼면 된다. 그러니까 얘는 1-2K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고 2 약분되고 K 약분되니까 K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K제곱은 16, K제곱은 16, K는 4. 그러니까 우리 뭘 구하는 거야? A 8 구하는 거죠. 얘는 몇이야? A 5가 1인 거야. 또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초항 구하는 거 아니라고. 몇 칸 간 거야? 3칸. 몇 더하면 돼? 6 더해서 답이 7이네요. 괜찮니?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 당연히 중요하고 초항 당연히 중요하고 공차 당연히 중요해.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뭐? 어떤 특정 항을 하나 구할 수 있느냐도 중요해. 알겠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지잖아. 계산이 길어져.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고지고대로 풀면 계산이 길어져. 그 긴 계산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돼. 그 대신 빠르게. 오래 걸리니까. 계산이 기니까. 너네 나중에 뒤에 가서 시그마 보면 알 거야. 그 계산 토 나와. 너무 길어. 근데 해야 돼. 그런 단원이니까. 그런 단원이니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등차 수열에서만큼은
계산식을 줄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면서 생각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연습하세요.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야. 답을 맞춰야 되는 단계가 아니야, 아직. 틀려도 돼. 최대한 연습해. 알겠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방법 다 제시해줬잖아. 웬만한 문제 다 풀었어, 오늘.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면 등비수열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다 정석대로 풀 거니까. 알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